자, 최상위 오늘 6회 1번부터 봅시다. 이렇게 1번에 보니까 어떤 운전자가 이제 차를 운전해 가다가 장애물을 딱 발견을 하면은 장애물을 발견을 했을 때 딱 보자마자 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이게 사람이 이제 뇌에서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다리까지 명령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그 차이 때문에 발견을 하고 브레이크를 딱 밟기까지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여기에서 장애물을 발견을 했는데 브레이크를 밟은 건 여기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브레이크를 밟은 위치가 딱 여기고 여기에 딱 인지를 한 처음 지점 여기에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차가 달린 거리, 요거를 공주거리라고 부릅니다. 왕자 공주 그런 게 아니고 공주거리.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브레이크를 딱 밟아가지고 차가 끼익 하면서 이제 섰는 데까지 요 가는 거리, 여기를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공주거리가 10분의 3x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제동거리가 100분의 1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고? 5분의 1x 더하기 3 이거랍니다. 그러면 이 실험에서 시속이 얼마라고 했냐면 a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한번 적어봅시다. 이 공주거리는 10분의 3a고 더하기 제동거리는 100분의 1a 제곱 마이너스 5분의 1a고 더하기 3이에요. 이게 전체 정지거리입니다. 이 전체 정지거리가 얼마냐면 40이 된대요. 40. 이걸 한번 적어봅시다. 그러면 얘가 지현아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니까 양변에 얼마를 곱하면? 얼마를 곱하면 좋겠어? 100을 다 곱해줄게요. 그럼 여기 a제곱 그 다음에 100 곱하면 여기에 요거는 30a가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20a가 되니까 합치면 플러스 10a 그리고 40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7이니까 100 곱하면 마이너스 3700이 0됩니다.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a를 찾으려고 보니까. 그럼 이게 근해 공식으로 a를 찾아보면 이게 짝수라서 짝수 근해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빼기 ac 요게 a의 값이 되는데 a는 속력이니까 마이너스 부분은 안 되겠죠, 그죠? 플러스 루트 3725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제곱표를 이용해서 이 전체 값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한번 찾아보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3725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니까 61의 제곱이 3721이고 62의 제곱이 3844죠. 그럼 얘는 대략 61점 얼마 이 정도 되겠지. 그리고 61에 더 가까워요. 거기에서 5를 빼줘요. 그럼 이거는 56점 얼마고 어디에? 56에 더 가깝겠죠. 그죠? 따라서 이 값은 대략 56이다 라고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오른쪽에 컴퓨터에 화면 보기 알아요? 여러분들 소미 화면 보기 뭔지 몰라? 몰라요? 그 왜 컴퓨터 쓰다가 아무 손 안 대고 가만 놔두면은 한 5분 후 되면은 화면이 이렇게 뭐 확 꺼진다든지 아니면 시계가 나온다든지 뭐 사진이 막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옛날 컴퓨터는 이런 화면 보호기가 많았어. 그래가지고 이 화면 보호기에다가 막 어떤 사람은 시계가 막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윈도우 그림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비눗방울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또 글씨도 쓸 수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글씨를 써서 글씨가 막 돌아다녀. 손대지 마 이런 거 써가지고 건들지 마 이런 거 막 돌아다니는 게 있어. 그런 화면 보호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화면 보호기를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반지름 1cm 원이 딱 생겨나요. 생겨나고 그 원은 어떻게 되냐면 1초당 1cm씩 그 반지름이 커져요. 점점 커지는데, 근데 그 원이 처음 생겨난 원이 커지다가 2초가 딱 지나면 또 작은 원이 새로 또 생겨나요. 새로 생겨나고 거기에서 또 2초가 지나면은 또 작은 원이 또 하나 더 새로 생겨나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2초마다 작은 원이 새로 생성돼요. 그리고 처음에 생겼던 원은 점점 커지고 두 번째 원도 점점 커지고 세 번째 원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1초당 1cm씩 그 반지름이 커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규칙으로 반복이 될 때에 첫 번째 생겨서 커진 원의 넓이가 두 번째 원과 세 번째 원 넓이의 합과 같아지면은 이 원 세 개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규칙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에 언제 이게 없어지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적어봅시다. 첫 번째 원을 C1이라고 해봅시다. C1의 반지름은 처음에 1이었어요. 근데 1이었는데 1초가 지나면 이게 더하기 1이 될 것이고 2초가 지나면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T초 후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T초. 자, 그러면 C2의 반지름. C2는 뭐냐면 두 번째 원이에요. 자, 두 번째 원은 첫 번째 원보다 몇 초 뒤에 생겨나요? 두 번째 원은 첫 번째 원보다 아까 몇 초 간격으로 생긴다 했어요? 2초 후에 생긴다 했잖아. 그죠? 그럼 2초 후에 생기니까 반지름이 얘보다 얼만큼이 작겠어? 2cm 작을 거 아니야. 1초당 1cm씩 커지니까. 그러면 이거의 반지름은 여기에서 이만큼 뺏는 거. 다시 말해서 t 빼기 1이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원의 반지름은 또 두 번째 원보다 몇 초 후에 생기니까 2초 후에 생기니까 반지름이 어떻게 되겠어? 또 이만큼 작아져서 t 빼기 3만큼이 반지름이겠죠. 그러니까 t초가 되면 첫 번째 원은 반지름은 이렇게, 두 번째 원은 반지름 이렇게, 세 번째 원은 반지름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첫 번째 원 넓이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원 넓이의 합과 같대요. 어떻게? t 플러스 1 제곱했는 거에 파이 붙인 게 첫 번째 원 넓이고, 두 번째 원은 t 빼기 1 제곱에 파이 붙인 거, 세 번째 원은 이렇게 된 거에 파이 붙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파이를 다 날리고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t제곱 날라가고 여기 t제곱 하나 있고요.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t인데
2t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0t. 그리고 1 요것도 없어지니까 이쪽에 9만 남게. 인수분해 하면은 뭐? 1, 9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그죠? 그러면 t 빼기 1, t 빼기 9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t가 1초 또는 t가 9초잖아. 근데 1초 후에 원이 3개가 생기겠나? 안 돼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는 답이 될 수가 없고, 몇 초 후? 9초가 되면은 요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몇 쪽까지 했었죠? 66쪽 해야 돼. 66쪽 할 차례예요. 근데 그 볼 때 영상 봤지? 영상이 나왔어? 지원이 들었나? 네? 예. 들었나? 진짜? 네. 나왔어? 자세히 안 들었고. 자네들은 한번 딱 나와. 한번 보고 나온다. 응. 들었어. 무슨 영상이 나와. 진짜 들었구나. 아 진짜? 응. 자, 오늘 이제 지수 부등식 중에서 이렇게 밑과 지수에 전부 다 미지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앞에서도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사실 부등식을 풀 때는 밑이 1보다 크냐 아니면 1보다 작으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원래 밑의 범위는 1이 아닌 양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x가 사실은 1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이 된다고 생각하면 얘가 1이고 1의 1제곱이고 1의 5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만족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1은 어쨌든 간에 이 범위에 답이 될 수는 없어요. 1은 일단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밑이 1보다 크다면 어떻게 돼요? 지수의 크기도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 안 바뀌고 따라가겠죠. 그러면 3x 빼기 2가 x 더하기 4보다 커요. 그럼 이때 x의 범위를 찾아보면은 x의 범위를 찾아보면 2x가 6보다 크니까 x가 3보다 큽니다. 어떤 조건 하에? 1보다 큰 조건 하에 3보다 크니까 답은 요거예요. 일단 요 범위. 또는 만약에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3x 빼기 2가 반대로 x 더하기 4보다 작아야 돼요. 이제는. 이때는 해보니까 x가 어떻게? 3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이 조건 하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거니까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면 뭐 되겠어요? 3보다 작은데 0하고 1 사이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건 요게죠. 요거예요. 0하고 1보다 작다. 요게 두 번째 답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왔는 답 이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 또는으로 답을 적어야 돼. 그래서 1번의 답은 x가 3보다 크거나 또는 x는 0하고 1 사이다 라고 하는 게 7-1의 답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게 치수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7-3도 한번 해요. 7-3도 뭐 거의 똑같죠, 그죠? 네, 한번 해봐요. 자, x가 1보다 크다고 했고, 그럼 얘도 밑을 따지면 x 빼기 1은 0보다 커요. 그죠? 그럼 아까처럼 이 x 빼기 1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1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1이 된다면 1의 몇 제곱, 1의 몇 제곱이 더 크다 하니까 당연히 이건 될 수가 없겠죠. 얘는 답으로 일단 안 돼요. 맞죠? 확실하게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x 빼기 1이 1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x가 2보다 크다면 부도 방향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x 더하기 2하고 4x 빼기 1의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돼야 돼요. 그럼 넘겨보면 마이너스 3x고 넘기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2보다 큰 조건 하에 1보다 크다 했으니까 공통 범위는 뭐겠어요? 2보다 크고 이거 1보다 커요. 공통 범위는 2보다 크다죠. 그럼 요 경우의 답은 x는 2보다 크다 이게 답입니다. 세 번째, x-1이 어떻게?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 그럼 다시 말해서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면 그때는 부등호 방향은 반대죠. 맞아요? 그럼 요 답도 반대로 부등호 방향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하고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범위 있어요? 1보다 작고 얘는 1하고 2 사이인데 공통된 게 없잖아. 이때 해가 없어요. 이것도 아까 해가 없었고 1번도 해가 없었고 얘도 해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거를 다 합쳐봤자 뭐만 답이 되겠어? 요것만 답이 돼. 알았죠? 그래서 7-3의 최종 답은 x는 2보다 크다가 답이 이렇게 찾는 겁니다. 봤어요? 네. 이렇게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오른쪽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부등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수 부등식인데 이 지수 부등식이 어떤 x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게 되려면 이 k의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앞에서도 우리가 이거 방정식 할 때도 했지만 이게 a의 x제곱, 다시 말해 이거는 3의 x제곱이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를 해줄 수 있냐면은 치환해 줄 수 있겠죠. 자, 9의 x제곱은 3의 x제곱의 제곱하고 같은 거고 얘는 마이너스 요거 3x 더하기 1이니까 3 하나 내려오면 마이너스 6 곱하기 3의 x제곱이고 더하기 k가 0 이상이죠. 그럼 얘를 치환을 해주면은 어떻게 된다? 치환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k가 0 이상이 돼야 되고 보세요. 항상 치환을 하면은 뭐를 남겨야 된다고? t의 범위를 남겨야 됩니다. 근데 여기 t라고 하는 3의 x제곱이라고 하는 t는 당연히 항상 0보다 큰 것만 돼요. 그죠? 자, 모든 x에 대해서 t가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x가 다 되니까 t도 무조건 0보다 큰 것만 되는 거에서 이 값이 항상 0 이상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실제로 완전 제곱꼴로 고쳐주면 반의 제곱 더하기 9 해주고 빼기 9를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t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k 빼기 9가 0 이상 돼야 돼. 다시 말해 꼭 지점이 3, k 빼기 9인 2차 방정식인데 모양이 3, 여기 축이 3 여기 있고 k 빼기 9라고 하는 게 만약에 여기 있으면 될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t가 0보다 큰 이 부분에서 항상 0 이상이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k 빼기 9라고 하는 이 꼭지점의 y 값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최소한 여기부터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이걸 만족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k 빼기 9라고 하는 이 값이 꼭지점의 y 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같은 거는 괜찮고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따라서 k 빼기 9가 0 이상이 되면은 이 전체 값이 무조건 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의 범위는 9 이상이다. 그게 1번의 답이에요. 그럼 여러분 2번 한번 해봐요. 지원아, 치환하니까 어떻게 돼요? 식이? t 제곱 어, 더하기 어. t
이렇게 돼요. 치환을 하니까 2분의 1의 x제곱하고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앞으로 2로 지금 곱해진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리고 얘의 솜이야 t 범위는 어떻게 돼요? 0보다 일단은 무조건 큽니다. 지수 함수의 모양이니까. 그러면 얘도 아까처럼 꼭지점을 한번 구해보는데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하고 빼기 1 해야 되죠? 그럼 k 빼기 2가 0보다 커요. 맞죠? 그럼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 k 빼기 2가 되었습니다. 맞죠? 아까하고는 뭐가 다르냐면은 꼭지점 위치가 다릅니다. 꼭지는 어디냐면은 마이너스 1을 축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꼭지점이 존재를 하는데 얘가 잘 보세요. 요런 데 있으면은 아래로 볼록이니까 요런 데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안 된다? 지역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요? 확실해? 네. 된다고? 안 돼. 안 돼요. 소미는? 꼭지점 여기 있더라도 t 범위는 요거예요. 요거. 요쪽은 아무 상관없어. 요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크면 돼.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할래? 그러면 요 범위에서 무조건 어떻게 돼요? 0보다 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어. 어떻게? 만약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꼭지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거는. 뭐에 의해서 지금 결정이 됩니까 이건?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이 y절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y절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y절편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수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y절편의 문제예요. y절편이 뭐예요? 요거죠. 이 k 빼기 1이라고 하는 y절편이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 될까 안 될까? 0에 걸쳐져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t 범위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0은 어차피 제외예요. 제외. 제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된 거기 때문에 k 빼기 1은 0에 걸쳐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k 빼기 1이 전부 다 어떻게? 이렇게 위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쪽 부분에서 무조건 0보다 크잖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k의 범위는 1, 2, 3 밑에 있는 거. 알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60번. 1번 한번 여러분이 식을 한번 세워보고 한번 풀어봐 보세요.
일단 처음 10마리였는데 x시간 후에 a의 x배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3시간 후에는 a의 세제곱배만큼 될 건데 그게 640마리가 되었어요. 그럼 나눠주면은 a의 세제곱이 64예요. 그럼 a가 실제로 얼마냐면은 4예요, 4. 그러면 a가 4니까 처음에 10마리였던 게 4에 몇 시간을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몇 시간을 지나면 1240마리 이상이 돼야 돼요. 1240마리 이상. 다시 말해 10으로 나눠주면은 4의 x제곱이 1024 이상. 근데 이 4의 x제곱이라는 게 사실은 2의 제곱의 x니까 2의 2x제곱인데 이게 1024예요. 1024가 얼마냐면은 혹시 외우고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2의 10제곱이에요. 10제곱. 그랬어요? 그러면 밑이 2고 요거 밑이 2니까 치수 부등식에 해당하는 부등호 치수의 부등호는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따라서 x가 5시간 이상 되면은 1240마리 이상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러한 치수 부등식의 활용 문제도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럼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12번까지 한번 집에서 개별적으로 풀어보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71쪽에 로그 함수를 선생님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자, 지수 함수를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지수 방정식을 했고 지수 부등식을 했어요. 그럼 이제 로그도 로그 함수,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이렇게 세 개를 하면은 이제 지수 로그가 끝납니다. 그럼 지수 로그 이제 로그 함수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전체 수원의 3분의 1은 이제 끝난 거예요. 예. 3분의 1을 끝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큰 단원입니다. 이게. 예. 사실 뒤에 삼각함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수열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삼각함수하고 수열하고 합친 분량이 이 처음 지수부터 지금까지 지수 로그 함수 요까지가 절반이고 나머지 두 단은 합친 게 또 절반 이 정도 돼. 그러니까 이까지가 끝나면 거의 한 절반이 끝난 거. 알겠죠? 그래서 로그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수 함수를 했었어요. 지수 함수. 어떤 게 지수 함수였냐면은 y는 a의 x제곱 이렇게 되는 게 지수 함수였어요. 그런데 이 지수 함수는 실제로 로그 표현으로 써주면 이렇게 돼요. 맞죠? 지수 x는 로그 a의 y 이렇게 된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요 말이 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x와 y를 서로 바꾸면 쫓아보세요. x하고 우리가 함수에서 x하고 y 서로 바꾸는 게 뭡니까? 역함수예요. 역함수. 다시 말해 이 지수함수에서 x하고 y를 바꾸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됐냐면 로그 함수. x, y를 바꾸면 이렇게 돼. x는 a, y 돼요. 그럼 이거를 y는으로 고치면 로그 a의 x거든요. 이게 바로 얘하고 서로 역함수입니다. 아, 그러면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는 지수가 밑이 a인 지수함수하고 밑이 a인 로그 함수는 서로 뭐라고요? 역함수예요. 역함수. 알겠습니까? 밑이 a인 지수함수하고 밑이 a인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입니다. y = 3x라는 지수함수하고 y는 로그 3x라는 함수는 서로 역함수예요. 알았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단. 그러면
지수함수에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였어요. 치역은 어땠습니까? 0보다 큰 것만 됐었어요. 그럼 이 반대로 로그 함수에서는 x가 0보다 큰 것만 되고 y는 어떻게? 실수 전체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로그 함수는 사실은 이 x가 진수 자리에 있어요. 진수 자리에 있는 x 얘는 양수만 돼요. 무조건. 그게 정의역이 양수밖에 없어요. 대신 로그 함수는 실수 전체가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고 다 돼요.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는 이 지수함수 음수 되는 건 없었잖아. 근데 로그 함수는 양수 음수 다 돼요. y값이. 알았어? 자,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는 서로 뭐라고요? 서로 역함수입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그 역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역함수이므로 얘하고 얘의 그래프는 y 꼴 로그 ax의 그래프와 y 꼴 로그 ax의 그래프는 줄치세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역함수 그래프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대칭이에요. 대칭. 그래서 두 가지로 이것도 나눌 겁니다. a가 1보다 큰 경우, 그럼 a가 0하고 1 사이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눕니다.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지수함수는 어떻게 됐었어요? 0,1을 지나면서 항상 증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0,1을 지나면서 감소. 그렇다면 로그 x의 그래프는 y 꼴 x에 대해서 대칭시키니까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정의역이 어떻게 돼요? 양수만 되죠. 치역은 어떻게 돼요? 양수인 부분, 음수인 부분 다 돼요. 실수 전체가 돼요. 반대로 0하고 1 사이에 치수함수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로그 함수는 y 꼴 x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그려주면 1,0을 지나면서 역시 이렇게 감소합니다. 교점은 어디에서 생긴다? y 꼴 x 상에서 교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면 로그 함수도 증가해요. a가 0하고 1 사이면 밑이 0하고 1 사이면 로그 함수도 감소해요. 아, 증가 감소는 동일하네. 둘 다. 지수 함수든 로그 함수든 증가 감소는 동일합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밑에 몇 가지 성질을 보면 로그 함수는 역시나 여기 표시합니다. 밑은 1이 아닌 양수. 밑은 1이 아닌 양수고 정의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양의 실수만 됩니다. 정의역은 양의 실수. 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실수 전체. 그리고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1대1 함수. 그 다음 a가 1보다 클 때에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아까 증가한다고 했고 a가 0하고 1 사이면 x의 값이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감소. 증가하고 감소하고 각각 그 범위에 따라. 그리고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납니까? x가 1 들어가면 무조건 0 되겠죠? 1,0을 항상 지납니다. 그리고 뭐를 점근선으로 갔습니까? y축이 점근선이죠. 지수함수는 x축이 점근선이었어요. 그죠? y축을 점근선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로그 함수의 성질들이 있어요. 알겠죠? 자, 이게 로그 함수의 대표적인 성질입니다. 자, 로그 함수도 뭘 시킬 수 있다? 평행이동 시킵니다. 평행이동의 기준, 대칭이동의 기준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 번 봐도 알겠지만은 어떤 함수든 다 동일합니다. 그죠? x축으로 n만큼이면 당연히 x 빼기 n, y축으로 n만큼이면 y 빼기 n. 동일합니다. 지수든 로그든 뭐 다함수든 어떤 함수든 간에 항상 똑같습니다. 또 x축의 대칭이면 뭐가 된다? y 대신 마이너스 y를 씁니다. y 대신 마이너스 y.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y가 이쪽으로 간 거예요. y축의 대칭 이동하면 뭐가? x 대신 마이너스 x.
원점의 대칭이 나오면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y 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x, y 자리가 바뀌면서 원래 함수, 지수 함수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들. 알겠습니까? 지현이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되겠어요? 네. 그러면 73쪽 가서 우리가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몇 개만 해보고 마칠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자, 일단 쌤하고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는 원래 일단 기본형부터 알아야 돼요. 기본형은 뭐부터? 요거부터 그려야 돼요. 3분의 1의 x. 그러면 3분의 1의 x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는 거죠.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나요? 1,0을 지나면서 원래 얘는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로그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x축으로 얼마만큼?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되겠죠. 그럼 이 점근선이 어디로 가느냐면 여기로 점근선이 생겨요. 그럼 이 1,0이던 게 어디로 가야 돼요? 0,0으로 옮겨서 가야 돼요. 그럼 평행이동을 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죠? 얘 정의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의역은 집합으로 표현해야 돼요. x범위 어떤가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 1보다 큰 x들이 정의역. 치역은 어떻습니까? y과 y는 실수 전체.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2번하고 3번도 한번 그려볼래요? 2번하고 3번. 그럼 이거는 일단 학습지 먼저 고치고, 응?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는 최대한 고칠 수 있을 만큼 고쳐보면 돼. 이건 내고 가야 돼. 자,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랬던 y는 로그 3분의 1x 있죠? 그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는 거였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x가 아니고 마이너스 x를 썼어. x 대신 마이너스 x 쓰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y축의 대칭이죠. y축의 대칭하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대칭해서 그리면 된다니까. 요게 2번 그래프예요. 그럼 정의역은 뭐 되겠어? x가 x가 0보다 작은 게 정의역이 되는 거죠. 치역은 똑같이 실수 전체. 그렇지? 그럼 얘는 어떻게 안 보겠어? 요렇게 생겼는 거를 지금 어떻게 한 거야?
x 대신 마이너스 x를 쓴 거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쓴 거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예요. 요거를 이쪽으로 대칭시키고 이걸 또 이쪽으로 또 대칭시키는 거예요. 아까 요 y축에 대칭시킨 거를 다시 어떻게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요게 3번의 그래프. 정의역 치역은 2번하고 똑같은 거죠. 되겠어요? 응? 자, 그러니까 그 규칙만 평행이동하는 규칙, 대칭이동하는 규칙만 정확하게 지키면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거는 충분히 해낼 수는 있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진도 나가고 다음 시간에 74쪽부터 하자고 하면 돼요. 자, 숙제 고쳐봅시다.